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와 함께하겠습니다.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금요일에 대법원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1차 조사를 마쳤고 토요일에 한번 또 나오고 월요일에도 출두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월요일은 비공개 소환이 된 건데 그 골목 성명은 전두환이 한 것이고 대법원 앞에서의 성명 발표 어떻게 보셨어요? 수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뭐 여러 매체들이나 뭐 이렇게 분석을 했지만 뭔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지금 사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통감한다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일단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서는 그림을 어떻게든 피해보겠다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뭐 검찰 대 법원의 구도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뭐 이렇게 그림을 만들려고 한다 뭐 이제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보다 그냥 오로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섰던 그 포토라인에 서서 얘기를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집 앞에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해야 되는데 한번 써먹었잖아요. 놀이터 앞에서 한 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조금 뭐하고 공색하고 어차피 가서 앞에 서게 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원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자기가 이제 대법원장이었으니까 어디 뭐 중앙지법이나 다른 법원에 가서 하는 건 모양새가 이상하고 법원 어디 가서 할 거냐. 그냥 앞에 가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거절될 게 분명하니까 뭐 또 이 협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 얘기를 해서 그 앞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아마 뒤에 시민단체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플래카드를 들고 할 거는 제가 보기에는 생각을 못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나와서 뭐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뒤에 소음이 엄청났거든요. 그렇죠. 계속 소리를 지르고 또 큰 화면으로 잡혔을 때는 막 뒤에 이렇게 플래카드를 써온 사람들이 막 있었기 때문에 그게 대법원 앞에서 뭔가 짠 하는 그림을 자기들은 그냥 그 정도 생각하고 나왔을 텐데 적잖게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그림 자체는 차라리 검찰청사 앞에 와서 도의적으로 내가 매우 죄송하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런 상황에 온 거에 대해서 제가 다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 뭐 이렇게 말하고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게 훨씬 품격도 있고 야 그래도 전직 법원 수장인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오히려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하면 뭔가 이상한 그림이 더 씌워질 것 같으니까 그거를 피해봐야 되겠다라고 짱구를 굴린 건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어수선하고 그게 대법원 앞인지도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그 앞에 지나다녀 본 사람이나 알지 그게 대법원인지 어딘지 전혀 뭐 모르게 생겼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모양도 빠지고 또 검찰청사 앞에 와가지고는 그냥 쓱쓱 질문에 답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막 이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그게 훨씬 모양도 빠지고 본인이 생각했던 거는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 뭐 그렇게 저는 봅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말이죠. 양승태가 의외로 순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느꼈어요.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법관분들이 뭔가 이렇게 물론 그 안에도 이제 재기 발랄을 하거나 뭔가 재치가 있거나 이게 순발력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수동적으로 일을 하시는 이제 업무 특성 때문에 검찰이 다 조사를 해가지고 오면 그거를 놓고 이제 다각도로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첩하게 뭔가를 앞서서 생각하고 뭐 정무적으로 판단을 좀 빨리 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못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오로지 사법부의 영역은 지금까지 건드릴 수가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물증이 없는 한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물증과 진술들이 막 쏟아져 나왔으니까 이렇게까지 조사를 받으면서 우리가 막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 그게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혹을 제기하면 오히려 그걸 가지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그냥 자신만만하게 막 했거든요. 그리고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일들을
막 내부적으로 지시하고 뭐 하고 하면서 굉장히 둔감해진 거라 지금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사법부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고위법관 분들조차도 일반적인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 감정과는 굉장히 괴리된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검찰은 영장을 치겠죠? 지금 나오는 거를 보면 전부 다 지금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실무자들이 했던 거라서 나는 잘 모른다라고 이제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이제 계속된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안 칠래 안 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요 혐의에 대해서 단순히 의견으로만 대립이 되는 게 아니고 상당 부분 물증을 확보했단 말이에요. 김현장이라든지 외교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또 이규진 부장판사의 수첩이라든지 이런 이제 구체적인 물증과 그거에 부합하는 진술들이 이렇게 있고 그것 때문에 임종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속도 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전부 다 전면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냥 구도상으로는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죠, 검찰이. 예. 자, 그렇다면은 영장을 청구할 텐데 주진우 기자가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에 나와서 양승태가 구속될 확률은 5%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5%는 너무 박하게 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주진우 기자가 이 말을 한 것은 양승태를 꼭 구속시켜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어떤 밑자락 깔기가 아니겠는가. 국민들도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만든다든지. 예.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는 어쩔 수 없죠. 근데 분명한 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 않다? 쉽지는 않을 거는 분명할 겁니다. 뭐가 왜냐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전직이기는 하지만 모든 판사들이 대법원장 출신의 사람을 만약에 직접 만나잖아요. 그러면 거의 신 다음 존재 정도의 권위를 갖거든요. 그 조직에서는 이제 가장수장이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실제로 세석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되면 정말 제가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신 다음 존재라고 하지만 호칭은 물론 그냥 당연히 전자 안 붙이고 원장님이고요. 대법원장님이고 굉장히 깍듯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물론 현직에 계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는 좀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권위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근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만 해도 거의 겸상을 하거나 이럴 것도 생각을 하기가 힘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에 사인을 해야 되는 법관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부담감이.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이게 정말 촘촘해가지고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아니면 이거를 자신 있게 영장을 발부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듣기는 아니 이렇게 잘못했고 물증도 있고 부인하고 이런 상황이면 임종원도 구속됐고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원칙입니다만 현실로 놓고 보면 이거는 사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는 하잖아요. 전직 대통령들은 사실 우리가 좀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충분한 여론도 만들어졌고 이랬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돈도 이렇게 하고 이랬기 때문에 범죄 사실만 하더라도 굉장히 파렴치하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여론도 이거는 구속해야 된다라는 어느 정도 이게 무르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을 텐데 이거는 사실은 국민적으로는 영장을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이것도 약간은 이제 갈리고요. 굳이 영장까지 쳐야 되냐, 이런 이제 여론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게 사실이고. 물론 이제 저 개인적으로나 상당수의 그 국민들이 아니,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당연히 이거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라면 영장 쳐야지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보수 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수의 여론이 또 야, 이제 그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굳이 구속까지 해야 되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법원 내부에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직권남용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법리적으로만 보면 유죄가 나오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법리란 말이에요. 물론 다른 혐의도 있고 임종원 전 소장의 그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만 보더라도 40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기도 하고 또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 것도 있고 해서 뭐 이 정도면 일반적인 국민 같으면 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예. 법관 입장에서는 최대한 까다롭게 최대한 아마 재판을 실제해서 판결하듯이 사안을 볼 거거든요. 예, 그리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법 원장을 내 손으로 이게 구속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싫을 거거든요. 누구한테 이제 배당이 되든지. 아이씨, 그럼 법원이 뭐하러 있어 도대체 그럼? 나 참.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현실이라는 거를 이제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굉장한 부담감에 아마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검찰이 정말로 촘촘하게 써가지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스모킹건을 넣어놓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스모킹건을 넣겠죠.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 모든 거를 검찰도 모르는 바가 아니죠. 물론 자기들의 조직과는 뭐 사뭇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사법부에서 이런 일 자체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그 수를 다 이제 계산해 두고 아마 조사를 할 거예요. 예. 왜냐면 지금 첫날 조사 받고 나와서 그 다음날 자진 출두해가지고 뭐 10시간 가까이 조서를 꼼꼼하게 봤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조서를 꼼꼼하게 볼 것이다 라는 거를 검찰이 모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조사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처음 조사하는 것과 나중 조사하는 것도 그걸 충분히 아마 감안해가지고 조사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모든 걸 다 부인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혹시라도 꼬투리가 잡힐 만한 거를 최대한 촘촘하게 이렇게 조서를 검토하면서 바꾸고 뭐 하잖아요. 그것들을 그렇게 질문에 대답을 막 하다 보면 뒤에 가가지고는 뭔가 질문이 상충된다거나 아니면 아구가 안 맞는다거나 뭐 이런 거를 유도할 수 있는 질문들은 최대한 뒤로 빼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조금 연세가 조금 있고 고령이다 보니까 나와가지고 조사를 집중해서 받는 거는 익숙하지는 않잖아요. 자기가 쭉 검토된 조서 이게 한번 걸러져가지고 다 이 작고 검토까지 끝난 게 법원으로 넘어오고 그걸 종합해가지고 판단하는 재판은 수십 년을 했어도 실제로 가가지고 수싸움을 하면서 검찰하고 그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고 대답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은 아무리 예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경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라도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거나 뭐 이런 게 이제 나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뭔가 뒤쪽에다가 예. 그런 스모킹건을 배치한다면 그쪽에다가 배치를 이제 하려고 들겠죠. 알겠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그 가능성을 몇 %로 봐요? 양승태 구속 가능성. 저는 그래도 한 52%라고 봅니다. 될 가능성이 어렵기는 하지만 구속은 될 것이다. 아. 왜냐하면 지금 태도 자체가 검찰도 이게 한 번이라는 걸 알아요. 물론 뭐 주진우 기자 말대로 이게 기각이 돼가지고 기각이 되면 재청구를 할 거예요. 예. 뭐 이거는 어쨌든 검찰로서는 칼을 뽑았으니까 이거는 그렇지. 휘둘러야 되거든요. 이걸 뭐 적당히 해가지고 뭐 재청구 안 하고 민기적거리고 있다 불구속 기소하고 이렇게 될 거면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재판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 그냥 다 무죄 나온다고 봐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무조건 이거는 성사시킨다라고 하여튼 목을 내놓고 조사를 하고 막 준비를 할 텐데 그러면 법원이 적당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세게 그리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사전 작업 정지 작업도 꽤 할 것이다. 이게 아마 법원 단계에서 영장이 발부를 하느냐 마느냐 판단을 하기 전에 언론 플레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하여튼 초식을 사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성공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여론이 만들어지고 막 시끄러워도 쉽지는 않은 싸움이기는 할 건데 저는 어쨌든 검찰이 확실한 수사 의지가 있는 데다가 지금 이게 거의 이제 정점에 왔다고 보면 될 거거든요. 예. 그 전에 예전에 이제 특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굉장히 이제 방해 공작들이 많았잖아요. 예. 특검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거를 뭔가 적폐 세력이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방해하고. 근데 그게 이제 윤석열 체제가 되면서 그래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사를 쭉 꽤 오랜 기간 동안 해왔고. 그래서 이제 계속 나름대로 팀워크나 이런 것들이 맞아가지고 이제 굴러왔는데 지금 이제 이 사건은 거의 마지막에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한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을 거라서 검찰이
굉장히 칼을 많이 갈았을 것이다. 내심으로는.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어렵기는 하더라도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영장이 발부되지 않겠나 하는 게 뭐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박 얘기도 한번 해보죠. 이명박이 네. 요즘 자꾸 재판받으러 나오면서 벽에 손을 짚어요. 주진우 기자 얘기로는 병원 들어가려고 저러는 거다. 꾀병을 과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저보다는 이제 MB에 대해서는 주진우 기자가 훨씬 더 전공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보고요. 왜냐면 그분의 특기이기도 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예전에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통령 선거 경선 이런 거 할 때 군 복무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기침을 하셨거든요. 그렇지. 이제 그것 때문에 기관지가 안 좋아서 이제 군 이제 면제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평소에는 멀쩡히 잘 다니시고 뭐 국밥도 잘 드시고 뭐 그러다가 꼭 그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이제 기침을 막 이제 하시면서 막 그랬던 이제 게 있는데 예. 그분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보면 1심에서 그냥 거의 원사이드로 뭐 정리가 됐잖아요. 예. 근데 2심에서는 전략을 좀 바꿔서 이제 증인들 다 불러가지고 왜냐면 이제 2심까지가 사실심이고 3심으로 가면 대법원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뭐 사실관계나 뭐 증인이나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법률이 잘 적용됐는가를 따져보는 이제 법률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회가 마지막 한 번 남은 건데 1심에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 내가 보복을 당하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막 하면서 재판 거부도 하고 뭐 아프다고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론도 뭐 자기한테 유리하게 전혀 돌아오지 않았고 근데 그 전략을 또 쓰면 필패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어서 그거하고 반대되는 전략을 다 불러다가 이제 최대한 시간 끌고 뭐 이렇게 안에서 한번 틈을 한번 보자라는 근데 그것도 승률이 높지는 않다고 보고요. 본인들도 알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뭐 1심에서 깨진 전략을 그대로 쓸 수는 없을 거고 그럼 2심에서는 그 전략을 써봐야 하긴 하는데 근데 그게 승률이 높지 않다는 건 본인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최대한 사람들을 많이 불러서 재판을 길게 끌고 가면서 아프셔야죠. 아프셔가지고 뭔가 그 이제 구치소에 있는 거 말고 어떻게 좀 병원에라도 외부에 있는 시설에라도 조금 나와가지고 숨을 조금 돌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왜냐면 굉장히 오랜 형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네. 그게 뭐 2심 가가지고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지도 않을 거고 지금 같은 분위기에 뭐 사면을 기대해 볼 수도 없을 거고 그러면 지금 내가 이 구치소 안에 있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지? 그러면 이제 밖에 있는 병원 가는 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럼 이제 재판 시간을 최대한 길게 늘리면서 이제 조금씩 아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정치 작업으로 본인이 뭔가 이렇게 조금 액션을 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그 안에서 이제 뭐 고령이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실제로 아프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고 법원에 이렇게 출두하고 뭔가 카메라가 찍히는 존이 거기뿐이거든요. 이게 나와가지고 걸어다니고 뭐 이러는데 만약에 계속 손을 짚어주고 계속 아팠다 그러면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 이미 출입 기자들한테도 뭐 이렇게 법원 경비들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방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이미 소문이 났을 텐데 예. 그런 소문은 없거든요. 그런데 딱 그 포토존이에요. 거기가 이제 차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자들이 사진을 찍을 멀리서 망원으로 당겨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 구간, 그 구간에서 이렇게 딱 벽을 짚으신다는 거는 충분히 이제 계획하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한다 하고 보는 게 더 상식적이라고 봐야죠. 좀 쪽팔리지 않나요? 전직 대통령인데. 응? 근데 그런 걸 쪽팔린 걸 아실 분이면 그런 일을 안 하셨겠죠, 애초에.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만은, 참 한심하고,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렇게 쭉 재판을 받으시는, 우리나라 3부 요인들 아닙니까? 한 분은 행정부의 수반이었고, 한 분은 사법부의 수장이셨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최소한의 뭔가, 뭐라 그러죠? 그, 어른으로서의 면모, 뭐 이런 거를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이제 거의 뭐 할 수 있는 한 최고직에 올라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존경을 해야 되는 연세 어른들이시고 그러면 본인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까지 됐으면 자기가 딱 책임지고 나와서 정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들 앞에 사과도 진정성 있게 좀 하고 그 뒤에 가서 뭐 법리적으로 뭐 안에서 치열하게 다투더라도 밖에서만이라도 내가 어쨌든 전직 대법원장이기는 했어도 예. 지금은 일개 국민으로서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거를 보이려면 포토라인 누가 만들었냐, 포토라인이 법적으로 무슨 이게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막 이 월광을 하실 게 아니라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지금 선우와 경중을 따져야지. 그렇죠. 포토라인이 법적으로 효과가 있냐 없냐 이걸 지금 따지고 있을 때 그러면 그 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포토라인에서 쓸 때는 왜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그렇지. 지금 와가지고 포토라인이 법적으로 뭐 하느니 무슨 인권을 침해하느니 그렇게 인권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분들 다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재판 붙잡고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서 예. 와가지고 포토라인에서 뭐 그냥 지나갔다고 비판이 이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전 너무 창피하지 않나. 그리고 최소한의 품격이라도 와서 국민들 앞에 정말 떳떳하게 멋있게 사과하고 고개 숙이고 그리고 당당하게 들어가서 또 조사받고 나와서는 물어보면 그 몇 마디나 됩니까? 물어보면 후배 법관들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러면 정말 나 같은 이런 상황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후배 법관들한테 미안합니다. 근데 내가 하여튼 최대한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야. 아니 그리고 법정에 가서는 한 사람의 그 피고인으로서 누려야 할 뭐 법적인 그런 권리나 권한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다투면 되잖아요. 예. 법정에서는. 하지만 법정 바깥에서는 자신이 그 많이 누렸던 뭐 그 수많은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의전 받고 뭐 이렇게 했던 우리나라의 지도자로서 많은 돈과 인력을 들여가지고 예우해줬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6년 넘게 수십 년간 누리셨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 자리에서만이라도 국민들 앞에 정말로 사과하고 도의적으로는 내가 책임을 하여튼 다 지겠다라는 네. 책임 있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 정말 창피하잖아요. 벽 짚고 뭐 나와가지고 뭐 꼼수 부려가지고 뭐 대법원 앞에서 하다가 뭐 그냥 들어가고 뭐 모른 척하고 이게 뭡니까? 예, 그들의 민낯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프로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간 양승태의 무난한 구속을 바라면서 MB의 이번 꼼수 무력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